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술일까요?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오늘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릴 적 가장 소중했던 장난감이 있었나요? 매일 품에 안고 자던 인형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갈 때마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자동차나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장난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난감을 떠올리는 순간 장난감보다 먼저 다른 것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살던 집,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나. 우리는 장난감 하나를 떠올렸을 뿐인데 어느새 그 장난감과 함께했던 시간까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장난감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과 함께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토이스토리는 바로 그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는 앤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카우보이 인형 우디입니다. 우디는 자신의 자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앤디는 날 제일 좋아해. 우디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랑받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디가 믿고 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앤디의 생일날 새로운 장난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주비행사 장난감 버즈 라이트이어입니다. 버즈는 우디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개가 펼쳐지고 불빛과 소리가 나오고 우디에게는 없는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디의 시선은 순식간에 버즈에게 향합니다. 늘 우디가 차지했던 침대 위 자리도 놀이 속 주인공의 자리도 조금씩 버즈의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디는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우디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디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버즈라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버즈는 단지 그 두려움을 드러내게 만드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우디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 더 이상 필요한 존재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디는 버즈를 질투합니다. 버즈를 밀어내려고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우디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감정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늘 내 자리라고 믿었던 곳이 조금씩 흔들리던 순간, 나를 가장 먼저 찾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찾기 시작한 순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것처럼 느껴져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혼자 삼켜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우디는 장난감이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디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30년 동안 사랑받은 이유는 사랑받고 싶은 우디의 마음만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앤디도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날 나이가 됩니다. 장난감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감들을 사랑하던 아이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마침내 앤디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장난감들을 다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디를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영화 속 이야기를 잊습니다. 눈앞에는 우디와 앤디가 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해질 때까지 뛰어놀던 날,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날,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던 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과 헤어지는 모습만을 보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웁니다. 토이스토리는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토이스토리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캐릭터의 이름과 줄거리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를 통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디를 보며 느꼈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앤디를 보며 떠올렸던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그 여운. 어쩌면 3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브랜드는 최신 기술이나 화려한 디자인만을 남기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감정을 남기는 브랜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동은 토이스토리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는 이후에도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코코에서는 가족과 기억을,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우리가 감추고 있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공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매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픽사의 영화를 보며 반복해서 웃고 또 반복해서 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픽사가 매번 운 좋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던 걸까요? 다음 인사이트 편에서는 픽사가 어떻게 평생 기억되는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반복해서 움직였는지 그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만의 장난감이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Your brand first, AI second. 다음 시간에 만나요.